지금 북한의 최전방 비행기지에서 전투기 한 대가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가득 채우던 붉은 점이 순식간에 전멸하더니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비행기 안에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좁디 좁은 조종석 안에는 산소 마스크를 쓴 조종사 이대희뿐만이 아니라 그의 등 뒤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숨을 죽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대휘의 아내인 한영희 씨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출이 아닙니다. 걸리는 순간 공중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하는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단 하나, 서해 너머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연료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남은 시간은 단 20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레이더에 정체 모를 신호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과연 무사히 남쪽 땅을 밟을 수 있었을까요? 북한 공군의 엘리트 조종사인 이대휘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은 불과 몇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평양의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매서운 숙청의 칼바람이 부대 전체를 휘감고 있었죠. 이대휘는 최고의 비행 실력을 갖춘 인재였지만 그의 아내인 한영희 씨의 추신 성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집안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소식이 들려온 날 이대휘는 직감했습니다. 조만간 자신과 아내 역시 어두운 감옥에서 최후를 맞이하거나 차가운 땅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조종사로서의 명예도 북한에서의 안정적인 삶도 모두 버리기로 했습니다. 오직 아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전대미문의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대휘는 매일 밤 조종실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수만 번씩 그렸습니다. 미그 21 전투기의 조종석 뒤편에는 아주 작은 여유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은 비상용 장비들이 들어가는 비좁은 틈새였습니다. 그는 그곳에 아내를 태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공비행 시 발생하는 엄청난 압력과 영하의 기온을 조종복도 입지 않은 민간인이 견뎌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죠. 하지만 이대휘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조금만 참으면 자유의 땅에 갈 수 있다고 다짐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영희 씨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남편의 눈빛에서 강한 확신을 잃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운명을 하나의 조종석에 걸기로 했습니다. 작전 당일의 새벽은 유난히도 고요했습니다. 비행기지 주변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죠. 이대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여 자신의 기체를 점검하는 척하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미리 준비한 정비복을 입은 아내를 군용 트럭 적재함에 숨겨 기지 안으로 잠입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이대휘는 겉으로 태연함을 유지했습니다. 초소의 보초병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의 손바닥은 축축한 땀으로 젖어들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들통난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처리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절대 소리를 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며 그녀를 조종석 뒤편의 비좁은 공간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한영희 씨는 숨이 막히는 고통 속에서도 남편을 믿으며 몸을 최대한 웅크렸습니다. 드디어 엔진 시동을 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대휘는 조종석에 앉아 계기판에 수많은 스위치를 하나하나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속성 기계음이 고막을 파고들었고 엔진이 포효하며 기체를 뒤흔드는 진동이 척추를 타고 머리끝까지 전해졌습니다. 조종석 뒤편에 숨은 아내의 거친 숨소리가 무전기 소음 사이로 미세하게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대휘는 관제탑을 향해 훈련 비행을 위해 이륙하겠다고 담담하게 보고했습니다. 관제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이륙을 허가했죠. 바퀴가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순간 기체는 엄청난 중력 가속도에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휘는 뒤에 있는 아내가 이 충격을 견뎌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고개를 돌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구름 뚫고 솟아오른 전투기는 눈부신 아침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하지만 이대휘의 눈앞에는 오직 서쪽 해안선만이 보였습니다. 그는 계획했던 경로를 벗어나 급격하게 기술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관제탑에서 다급한 교신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다는 경고와 함께 즉시 복귀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대휘는 무전기를 꺼버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오직 전력 질주뿐이었죠. 하지만 북한의 방공망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기지에서 비상 출격한 다른 전투기들이 이대휘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레이더 경고기에 들어왔습니다. 붉은색 경고등이 요란하게 깜빡이며 조종실 내부를 공포로 물들였습니다. 뒤쫓아오는 기체들과의 거리는 순식간에 좁혀졌습니다. 이대휘는 기체를 저공으로 극광화시켜 해수면의 바짝부터 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한 사투였습니다. 파도가 기체 바로 밑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아슬아슬한 비행이 계속되었습니다.
뒤편에 숨은 아내는 엄청난 압력 변화로 인해 정신을 잃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위는 아내의 이름을 속으로 수없이 부르며 제발 버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미사일이 발사되었다는 경고음이 조종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적기가 쏜 미사일이 이대위의 기체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대위는 조종관을 옆으로 꺾으며 필사적인 회피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기체가 비명을 지르며 요동쳤고 이대위의 시야는 일순간 흐릿해졌습니다. 미사일이 허공을 가르며 하얀 연기를 길게 내뿜었고 이대위의 기체 뒤쪽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날아왔습니다. 이대위는 본능적으로 조종관을 왼쪽으로 거칠게 꺾으며 기체를 급회전시켰습니다. 순간적으로 온몸을 짓누르는 엄청난 중력 가속도가 이대위의 의식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의 살점이 아래로 축 늘어지고 폐 속에 있던 공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죠. 하지만 그는 정신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등 뒤에는 목숨보다 소중한 아내가 숨죽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좁은 공간에 몸을 부겨넣은 한영희 씨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엄청난 압박감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차가운 기체 내부의 금속 벽면을 필사적으로 긁고 있었고 입술은 공포와 고통으로 인해 이미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기체 바깥에서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미사일이 간발의 차이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폭발의 충격파가 기체를 강타하자 미그 21의 낡은 동체는 부서질 듯이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조종실 안은 타는 듯한 전기 배선의 냄새와 이 대위의 땀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이 대위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엔진은 아직 살아있었지만 기동 중에 연료 소모가 극심했습니다. 바늘이 가리키는 연료 잔량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었죠. 이 대위는 아내를 향해 마음속으로 조금만 더 견뎌달라고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떨리는 숨결이 좌석 등받이를 통해 미세하게 전달되는 것을 느끼며 다시 한번 조종관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뒤를 쫓던 북한의 미그 29 전투기 2대가 구름 사이를 뚫고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이 대위를 놓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추격기들은 무전기를 통해 이 대위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냈습니다. 즉시 기술을 돌려 복귀하지 않으면 무력화하겠다는 강압적인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위는 대답 대신 엔진 출력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엔진 후미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화염이 바다 안개를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추격기들은 이 대위가 투함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는 다시 한번 조종 시스템을 고정했습니다. 이제 곧 두 번째 미사일이 발사될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찰나 이 대위의 눈앞에 푸른 바다 위에 그어진 보이지 않는 선, NLL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만 넘으면 대한민국 영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추격기들과의 거리는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이 대위는 저공 비행을 유지하며 해수면에 닿을 듯 말 듯한 높이로 기체를 몰았습니다. 파도가 조종석 유리창에 튈 정도로 위험한 도박이었죠. 뒤편에서 다시 한번 미사일 발사 경보음이 조종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대위는 눈을 질끈 감으며 기체를 비틀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기체 꼬리 부분을 훑고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동체 일부가 파편에 맞았는지 기체가 심하게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위는 조종관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필사적으로 수평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핏방울 섞인 땀이 흘러내려 눈을 찔러댔지만 닦아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정신을 잃었는지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대위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남쪽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엔진 소음은 이제 불규칙한 파열음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연료 경고등은 마치 최후의 시한폭탄처럼 붉은 빛을 깜빡이며 이 대위를 압박했습니다. 드디어 NLL을 가로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북측 추격기들은 남측의 강력한 방공망을 의식한 듯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포를 쏟아부으며 이 대위의 기체를 끝장내려 했습니다. 수백 발의 철갑탄들이 이 대위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며 바다 위에 거대한 물기둥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체 외벽에 탄환이 박히는 둔탁한 충격이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이 대위는 기체가 공중에서 분해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지만 그 순간 레이더 화면에 이전에 본 적 없는 강력한 신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북쪽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정교한 신호였습니다. 남쪽 하늘에서 거대한 날개를 펼치며 다가오는 두 대의 그림자가 포착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F-15K 전투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빠른 속도로 이 대위의 기체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북측 추격기들은 남측 전투기들의 등장에 당황한 듯 급히 선회하며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엔진은 이미 멈추기 직전이었고 남측 조종사들은 이 정체 모를 북한 전투기가 귀순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자폭 공격을 하려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남측 조종사들은 무전기를 통해 이 대위에게 신원을 밝히고 즉시 착륙 지시에 따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위의 무전기는 이미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기체를 좌우로 흔드는 윙로그락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는 적대적인 의사가 없으며 항복하겠다는 간절한 몸짓이었습니다. F-15K 조종사들은 거대한 동체를 이 대위의 기체 곁으로 바짝 붙이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구멍이 숭숭 뚫린 낡은 미그기의 몰골과 조종석에서 피를 흘리며 조종관을 붙들고 있는 이 대위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남측 조종사는 이 대위의 기색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는 본부에 긴급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기체가 곧 추락할 것 같으니 즉시 비상 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대위는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남측 전투기의 꼬리 날개에 그려진 태극 문양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과 아내를 향한 미안함이 뒤섞여 그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멈춰버린 엔진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기 시작했고 기체는 급격하게 고도를 잃으며 차가운 바다를 향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필사적으로 조종관을 당겼습니다. 엔진이 마지막 숨을 몰아치듯 털컥거리는 진동을 끝으로 멈춰섰을 때 조종실 안에는 섬뜩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던 엔진의 포효는 사라지고 오직 기체 표면을 핥히며 지나가는 바람의 날카로운 울음소리만이 들려왔죠. 이 대위는 필사적으로 엔진 재시동 버튼을 눌렀지만 이미 타버린 연료 펌프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기체는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앞부분부터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중력은 비정하게도 이 대위와 그의 아내를 지상으로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대위는 본능적으로 뒤편을 향해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발 대답해달라고.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고 울부짖었죠. 하지만 좌석 뒤편에서는 아주 미세한 신음조차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내 한영희 씨는 이미 극심한 중력 가속도와 산소 부족으로 인해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대위의 가슴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유를 찾아온 이곳이 사랑하는 아내의 마지막 자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그때 곁을 지키던 대한민국 공군의 F-15K 조종사가 이 대위의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남측 조종사는 긴박하게 본부에 보고하며 북한기가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대위가 볼 수 있도록 자신의 기체를 좌우로 크게 흔들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자신을 믿고 따라오라는 무언의 몸짓이었습니다. 남측 조종사는 이 대위가 비상 착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술을 낮추고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이 대위는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조종관을 가슴 쪽으로 바짝 당겼습니다. 엔진이 없으니 이제 이 전투기는 거대한 쇳덩어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오직 날개의 양력만으로 활공하며 착륙 지점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전방에는 남해안의 해안선과 함께 작은 비상 활주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너무나 멀었고 고도는 너무나 낮았습니다. 이 대위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아름다운 남쪽의 산하가 아니라 곧 닥쳐올 거대한 충격의 공포였습니다. 기체는 이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날개 끝이 심하게 떨리며 금속이 뒤틀리는 비명이 조종실 내부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 대위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며 랜딩 기어 레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기체 하부에서 들려와야 할 둔탁한 기계음 대신 무언가 걸린 듯한 불길한 금속성 마찰음만이 들려왔습니다. 오른쪽 바퀴는 내려왔지만 왼쪽 바퀴각이 꿈쩍도 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대로 착륙한다면 기체는 활주로에 닿는 순간 왼쪽으로 뒤집히며 폭발할 것이 뻔했습니다. 남측 조종사도 이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고는 다급하게 비상 탈출을 권고하는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사출 좌석을 작동시켜 탈출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위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탈출한다면 조종석 뒤에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숨어있는 아내는 그대로 기체와 함께 산화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위는 결심했습니다. 탈출 좌석의 안전핀을 뽑지도 않고
그대로 조종관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살거나 아니면 함께 남쪽 땅에 묻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체는 이제 지면과 불과 수백 미터 거리까지 내려왔습니다. 활주로 바닥의 거친 질감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가까워졌죠. 이 대위는 아내를 향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작별 인사를 마음속으로 전하며 조종관을 고정했습니다. 그 순간 활주로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구급차와 소방차의 경광등이 이 대위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남쪽 사람들은 이미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위는 쩍 갈라진 입술로 마지막 힘을 내어 기술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기체 뒤쪽이 활주로 바닥에 닿는 순간 고막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사방으로 불꽃이 튕겨 올랐습니다. 불균형하게 내려온 바퀴 때문에 기체는 중심을 잃고 무섭게 회전하며 활주로를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조종실 유리창이 박살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 대위의 몸은 안전벨트에 묶인 채 사정없이 흔들렸고 머리에서는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습니다. 기체는 흙먼지를 거대하게 일으키며 수백 미터를 미끄러져 나갔고 마침내 멈춰선 곳에서는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남측의 구조대원들이 파손된 기체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대위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손을 뒤로 뻗어 아내의 발끝을 만지려 애썼습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 달라고, 우리가 드디어 도착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조종석 덮개를 강제로 뜯어내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환청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대위의 눈이 천천히 감기려는 찰나 누군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제 괜찮다고, 다 왔다고 말하는 따뜻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과연 이 대위와 그의 아내 한영희 씨는 이 처절한 사투 끝에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기체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던 고막을 찢는 듯한 소음이 잦아들자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금속이 비명을 지르며 식어가는 날카로운 금속음과 어디선가 새어나오는 유압유의 매캐한 냄새였습니다. 이 대위는 온몸을 짓누르는 고통 속에서도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앞은 깨진 조종실 유리창 너머로 들어온 흙먼지와 자욱한 연기 때문에 뿌옇게 흐려져 있었죠.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했고 깨진 계기판의 전선에서는 파란 불꽃이 튀며 불길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등 뒤를 향해 손을 뻗으려 했지만 왼쪽 어깨가 완전히 탈구되었는지 팔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기체 하부에서 들려오는 치익하는 증기 배출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때 활주로 멀리서부터 지면을 울리는 육중한 바퀴 소리와 함께 대한민국 공군의 구조팀이 탄 차량들이 무서운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주황색 방화복을 입은 소방대원들과 완전 군장을 한 헌병들이 기체를 에워싸기 시작했죠. 김 상사는 대원들에게 기체의 엔진 부근에 소화액을 뿌리라고 다급하게 지시하며 조종실 쪽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는 조종석에 피투성이가 된 채 앉아있는 이 대위를 발견하고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유리창 파편을 걷어냈습니다. 이 대위는 김 상사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은 괜찮으니 제발 뒤를 봐달라고 뒤에 사람이 있다고 간절하게 손짓했습니다. 김 상사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단자형 전투기인 미그 21의 조종석 뒤에 사람이 있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대위의 눈빛이 너무나 절박했기에 김 상사는 조종석 뒷부분의 비좁은 공간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각종 전자장비와 비상 부품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곳이었는데 김 상사가 덮개를 강제로 뜯어내자 그 안에서 조그맣게 웅크린 채 의식을 잃은 한 여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구조대원들 사이에서는 경악 섞인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떻게 이 좁고 열악한 공간에서 그 엄청난 기동과 충격을 견디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도저히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죠. 한영희 씨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른 빛을 띠고 있었고 얇은 옷차림은 이미 군데군데 찢겨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고급대원들은 즉각 들것을 가져와 한영희 씨를 조심스럽게 기체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미약했고 맥박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이 대위는 아내가 들것에 실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부축하는 대원들에게 아내를 꼭 살려달라고, 그녀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반복해서 말하며 정신을 붙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과다 출혈과 긴장이 풀린 탓인지 이 대위의 시야 역시
서서히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그는 멀어져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인근 국군병원으로 긴급 후송되는 동안 비행기지 전체에는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가 발령되었습니다. 북한 전투기가 아내를 태우고 기순했다는 전대미문의 사건은 국방부와 청와대까지 즉각 보고되었습니다. 박중영을 필두로 한 기무사 조사 요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기체를 정밀 수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체 곳곳에 박힌 북한군의 기관포 탄흔을 보며 이 탈출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특히 조종석 뒤편의 좁은 공간에서 발견된 작은 손수건과 아내가 남편을 위해 준비한 듯한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은 조사 요원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원 수술실 앞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 대위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문제는 아내 한영희 씨였습니다. 그녀는 급격한 기압 변화로 인해 폐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척추에도 강한 충격이 가해진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밤을 새워가며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밖에서는 헌병들이 수술실 입구를 철저히 봉쇄한 채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 어떤 정보도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이 흐른 뒤 의식을 회복한 이 대위의 침대 곁으로 검은 양복을 입은 조사관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이 대위에게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이런 무모한 탈출을 감행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위는 아직 마취가 덜 깬 목소리로 북한 내부의 참혹한 숙청 상황과 자신들이 처했던 절망적인 환경을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군사적 정보를 넘어 인간이 자유를 갈망할 때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사시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진행되던 도중 한영희 씨의 수술실에서 응급 상황을 알리는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의사들의 다급한 외침이 복도까지 새어나왔습니다. 한영희 씨의 심장이 갑자기 멈춘 것이었습니다. 이 대위는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황에서 침대에서 떨어지듯 내려와 아내의 수술실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는 제발 그녀를 데려가지 말라고 소리치며 차가운 병원 바닥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었습니다. 자유의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사랑하는 이를 잃어야 하는 비극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지 외곽의 레이더망에 또 다른 이상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북한 측에서 이 대위의 탈출에 보복하기 위해 대규모 편대를 전방으로 전진 배치했다는 긴급 첩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한반도의 긴장은 다시 한번 최고조에 달했고 병원의 응급 상황과 전방의 위기가 동시에 휘몰아치며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위는 아내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또 다른 전쟁의 기운 속으로 던져지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입구의 붉은 등은 마치 꺼지지 않을 것처럼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엎드려 아내의 이름을 부르짖던 이 대위의 목소리는 이미 쉴 대로 쉬어 쇳소리가 났죠. 수술실 안에서는 심박수 측정기의 경고음이 날카롭게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집도인은 다급하게 제3동기의 전압을 200줄로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간호사는 신속하게 기기를 조작하며 준비가 끝났음을 알렸고 차가운 금속판이 한영희 씨의 가슴에 닿는 순간 그녀의 가느다란 몸이 공중으로 크게 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심전도 모니터의 직선은 좀처럼 요동치지 않았고 정정만이 수술실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의사는 멈추지 말고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라고 지시하며 직접 그녀의 가슴 위로 올라가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뼈가 어긋나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조용한 실내에 울려 퍼졌지만 누구도 멈출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 대위는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것만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북한의 비좁은 조종석 뒤에서 숨을 죽이며 자신만을 믿고 따라왔던 아내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자유를 찾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냐는 물음에 아내는 그저 남편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편안하게 먹고 싶다고 답했었죠. 그 소박한 꿈이 눈앞에서 산산이 조각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오산 공군기지의 중앙전역 우주작전본부는 그야말로 전쟁터나 다름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거대한 벽면을 가득 채운 레이더 스크린에는 북측의 미그 29 편대들이 전술조치선을 넘어 무서운 속도로 남하하고 있다는 신호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그들은 이 대위가 타고 온 기체를 탈취해 가거나 아니면 배신자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듯 위협적인 비행을 계속했습니다. 작전 통제관인 최대령은 즉각 전 부대에 데프콘 2 수준의 경계 강화를 명령하며
공중 대기 중이던 F-15K 편대에게 즉각적인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전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측의 피스아이 통제기는 북한 기체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아군 전투기들에게 최적의 요격 지점을 전파했습니다. F-15K의 조종사인 박소령은 조종관을 꽉 쥐며 적기의 레이더 조준 신호가 들려오는지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는 본부에 적기가 사격 통제 레이더를 가동했다고 보고하며 상황에 따라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적인 대응 사격을 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북한 전투기들의 은빛 동체가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거리가 좁혀지자 하늘에는 언제라도 거대한 불꽃이 터질 것 같은 폭발적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시 병원의 수술실 안, 의사의 이마에는 비 오듯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전압을 높여 전기 충격을 가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한영희 씨의 몸이 다시 한번 크게 들썩였고 그 순간 기적처럼 모니터에서 미세한 파동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삐 하는 소리가 멈추고 규칙적인 박동음이 조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술실 안의 모든 의료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일렀습니다. 그녀의 생체 신호는 여전히 너무나 약했고 언제 다시 생의 끈을 놓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이대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병원 복도의 대형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긴급 속보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북한 측에서 이대위의 귀순을 조작된 납치라고 주장하며 만약 24시간 내에 조종사와 기체를 송환하지 않을 경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병원 밖에는 이미 수많은 취재진과 함께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군 당국은 혹시 모를 테러나 북측의 도발에 대비해 병원 주변을 철갑 차량과 특전사 요원들로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이대위는 자신이 가져온 자유가 혹시나 이 땅에 새로운 비극을 불러오는 씨앗이 된 것은 아닌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는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조국을 위기에 빠뜨렸을지도 모른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최전방 휴전선 부근에서는 더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고 사격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는 정찰 위성의 사진이 입수된 것입니다. 우리 군 역시 K9 자주포 편대를 즉각 전진 배치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던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었습니다. F-15K 조종석에서 박소령은 적기의 꼬리를 잡기 위해 급격한 선의 기동을 실시했습니다. 적기 역시 화염을 내뿜으며 박소령의 기체를 조준하려 애썼죠. 레이더 경보 수신기는 귀를 찢는 듯한 경고음을 내뱉으며 적의 미사일이 자신을 낙원했다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박소령은 조종관의 발사 버튼에 손가락을 올린 채 본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렸습니다. 공중에서 첫 번째 미사일이 발사되기 직전의 고요함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과연 이대위와 한영희 씨는 이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반도를 덮친 이 전쟁의 그림자는 과연 거칠 수 있을 것인지 모든 시선이 서해의 차가운 상공과 병원의 수술실로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F-15K 조종석의 박소령은 헬멧 속으로 비쳐나오는 거친 숨소리를 가다듬으며 전방의 투명한 전시기 HUDV를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적기인 미그-29 함대가 수직으로 기술을 치켜올리며 태양을 등지고 급상승하고 있었죠. 박소령의 귀에는 적의 사격 통계 레이더가 자신의 기체를 완전히 포착했다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기체 내부는 온통 붉은 경고등으로 번쩍이며 일촉즉발의 위기임을 알려왔고 박소령의 손가락은 이미 발사 레버의 안전장치를 해제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본부를 향해 적기가 공격 의사를 명확히 드러냈으며 사격 허가를 내려달라고 아주 긴박하게 요청했습니다. 하늘 위에서의 1초는 지상에서의 1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박소령은 조종관을 옆으로 꽉 움켜쥐며 기체를 수평으로 눕혔고 순식간에 육지 이상의 엄청난 중력 가속도가 그의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가압복인 G슈트가 하반신을 강하게 압박하며 피가 아래로 쏠리는 것을 막아주었지만 눈앞이 일순간 캄캄해지는 블랙아웃 현상이 찾아오려 했습니다. 그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복근에 힘을 주었고 으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이를 악물며 의식을 붙잡았습니다.
기체 외벽은 음승을 넘나드는 공기의 마찰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진동은 조종석 바닥을 통해 박소령의 발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시각 병원 중환자실 유리창감으로 아내를 바라보던 이 대위의 심정은 타들어가는 숯검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각종 의료 장비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는 한영희 씨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연약해 보였죠. 이 대위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싶었지만 온몸에 꽂힌 수많은 주사바늘과 모니터 선들 때문에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간호사에게 아내가 다시 눈을 뜰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지금 고비를 넘겼으니 조금 더 지켜보자고 위로하듯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 끝에서는 기무사 요원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낮은 목소리로 긴급 회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북측의 협박이 단순한 엄포가 아님을 증명하듯 서해 NLL 인근에서는 북한 해군의 유도탄 고속정들이 전진 배치되었다는 보고가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작전관은 상부에 보고하며 만약 북한이 선제 타격을 가해온다면 우리 군도 즉각적으로 대응 타격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전쟁의 불씨가 이 대위가 타고 온 작은 전투기 한 대에서 시작되어 한반도 전체로 번져나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하늘에서의 대치는 더욱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북한 조종사 역시 본국으로부터 배신자를 처리하거나 함께 최후를 맞이하라는 강압적인 명령을 받았는지 박소령의 기체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에 최종 조준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박소령은 레이더 화면 위에서 깜빡이는 적의 표적 기호를 보며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동료기에게 자신이 적의 시선을 끌 테니 그 사이에 측면에서 엄호하라고 무전으로 지시했습니다. 동료 조종사는 알겠다고 짧게 답하며 애프터버너를 가동해 거대한 화염을 내뿜으며 구름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적기가 마침내 첫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그-29의 날개 밑에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열추적 미사일 한 발이 박소령의 기체를 향해 뱀처럼 구부러지며 날아왔습니다. 박소령은 지체 없이 체프와 플레어를 살포하며 기체를 급강화시켰습니다. 수십 개의 뜨거운 불꽃 덩어리들이 기체 뒤편으로 흩뿌려졌고 미사일은 플레어의 열기에 속아 허공에서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고막을 마비시키는 폭발음이 대기를 뒤흔들었고 그 충격파로 인해 박소령의 기체는 중심을 잃고 요동쳤습니다. 박소령은 기체를 간신히 바로잡으며 이제는 우리의 차례라고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그는 사격 통제 컴퓨터의 조준 원안에 적기를 정확히 가두었습니다. 발사 버튼에 올려진 그의 검지에 힘이 들어가는 찰나 본부로부터 예상치 못한 다급한 명령이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사격을 중지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박소령은 당황하며 적이 먼저 공격했다고 보고했지만 본부에서는 정치적 협상이 시작되었으니 절대 먼저 격추하지 말라고 엄중히 지시했습니다. 적기는 이미 두 번째 미사일을 조준하고 있는데 아군은 손이 묶인 격이 된 셈이었습니다. 한편 중환자실 안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한영희 씨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대위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가 들을 수 있도록 아주 작은 목소리로 우리가 드디어 남쪽에 왔다고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고 속삭였습니다. 그 간절한 목소리가 닿았는지 한영희 씨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병원 전체에 갑자기 요란한 경고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의 전력 시스템이 누군가에 의해 해킹당했는지 조명이 깜빡거리더니 모든 의료 장비가 일제히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던 환자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대위는 당황하여 간호사를 불렀지만 복도 밖은 이미 정체불명의 교연들이 침입하여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보낸 특수공작원들이 이 대위 부부를 처리하기 위해 병원까지 잠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들고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대위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주변에 있는 수술용 메스를 집어들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전투기들이, 지상에서는 공작원들이,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대위는 무기도 없는 맨몸으로 아내를 지켜내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둠이 짙게 깔린 병원 복도에는 오직 비상등의 붉은 불빛만이 기괴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의료 장비가 멈춘 정적 속에서 이 대위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조차 아내의 생명줄을 갉아먹는 소음처럼 느껴졌죠. 그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아주 미세한 발소리를 포착했습니다. 군용 부츠가 병원 바닥의 타일에 마찰하며 내는 둔탁하고도 절제된 소리였죠. 이 대위는 아내의 침대 옆에 바짝 붙어 수술용 메스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말초신경을 날카롭게 깨웠습니다. 그는 침입자들이 문고리를 돌리는 순간을 기다리며 온몸의 근육을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바로 그 찰나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검은 복면을 쓴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대위는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메스가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렸고 침입자의 팔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괴한이 당황하며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섬광탄이 터지며 눈을 멀게 하는 강렬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고막을 마비시키는 굉음과 함께 병원의 정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최정예 특수임무부대인 707 특수임무단 요원들이 창문을 깨고 번개처럼 진입한 것입니다. 요원들은 전술 조명을 밝히며 침입자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이 어둠을 가를 때마다 침입자들은 소리 없이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이 대위에게 아군인이 안심하라고 짧게 신호를 보낸 뒤 즉시 휴대용 비상발전기를 가동해 멈춰있던 아내의 의료 장비들을 다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멈췄던 심박계가 다시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뛰기 시작하자 이 대위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끝까지 지켜낸 대한민국 군인들의 듬직한 뒷모습을 보며 뜨거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서해 상공에서는 더욱 경이로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박소령의 F-15K를 조준하던 북한 미그-29 편대들의 레이더 화면에 갑자기 정체 모를 거대한 신호들이 나타났습니다. 레이더에는 잡히지 않지만 육안으로는 희미한 실루엣조차 보이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들. 바로 대한민국 공군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편대였습니다. 스텔스기들은 북한 전투기들의 후방을 완벽하게 점유한 채 교신을 통해 즉시 기술을 돌리지 않으면 가차없이 처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조종사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의 사자들에게 꼬리를 잡혔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남측의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 그들은 감히 반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죠. 결국 그들은 비굴하게 기술을 돌려 북쪽 하늘로 도망치듯 사라져갔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벌어진 이 처절한 사투는 대한민국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 군은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귀순한 동포와 그의 가족을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의 성공이 아니라 자유를 찾아온 이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대한민국 국군의 강력한 의지가 일궈낸 승리였습니다. 한 달 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병원 옥상 정원에서 이 대위와 한영희 씨는 나란히 앉아 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이제 스스로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고 그녀의 창백했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위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는 정말 괜찮다고, 우리가 있는 이 땅은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강하고 정의로운 나라라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한영희 씨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눈부신 햇살 속에서 평생 처음 느껴보는 진정한 평화를 만끽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들이 경쾌한 엔진 소리를 내며 그들의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이 대위는 하늘을 향해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준 동료 조종사들에 대한 경의이자 자신이 이제 새롭게 헌신하게 될 조국에 대한 충성의 맹세였습니다. 목숨을 건 탈출과 처절했던 추격전, 그리고 사선을 넘나들었던 수술실에서의 시간은 이제 훈장처럼 그들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몸소 증명한 이 부부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기적 같은 실화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자유는 결코 가볍지 않았으며 그 가치를 지켜낸 대한민국의 저력은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강렬하게 각인되었습니다.